인구 이동. 오늘은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구 이동의 원인.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배출 요인. 나가라! 만약 A란 지역에서 A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있죠. 이것을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빈곤, 즉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가난하게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겠죠. 빈곤도 배출 요인입니다. 낮은 임금. 어떤 지역에서 월급을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 1,000원을 주는데 이 지역에서 일하면 100원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떠나겠죠? 낮은 임금도 배출 요인입니다. 실업, 일자리를 잃는 실업이 많이 일어나는 곳, 이런 곳들도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겠죠. 또한 교육,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떠나려고 하겠죠. 배출 요인이 되겠습니다. 흡인 요인. Come on, man. Come on. 어서 옵시오. 흡인 요인이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A 지역으로 오게 하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많은 일자리. 우수한 교육 여건. 풍부하고 재미있는 문화시설. 높은 임금. 이런 것들은 흡인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 인구 이동의 유형. 먼저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이 있습니다. 국내 이동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런 거 우리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걸 국내 이동이겠죠. 국제 이동은 영화 수상한 그녀를 보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라고 하죠. 여기서 나성은 어디냐면 미국의 LA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미국, 국제적인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 자발적 이동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고요. 강제적 이동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력에 의해서 또는 다른 배경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사진은 자기가 스스로 손든 것이죠. 오른쪽 사진은 얼마 전에 교황님께서 저희 나라에 오신 적이 있죠. 자기 의지로 오신 거죠. 이런 것을 자발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는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강제로 이동을 시켰었죠. 또한 오른쪽 사진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유럽 사람들이 강제로 아메리카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노예무역이죠. 일시적 이동, 그리고 영구적 이동. 이동한 시간이 일시적이다. 굉장히 짧으면 일시적 이동.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러면 영구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에 농촌 체험마을로 1박 2일간 체험을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았죠? 이러면 일시적 이동입니다. 여름방학에 농촌에 갔는데 그곳에 삐를 받아가지고 이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서 일용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러면 오랫동안 있었죠? 영구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3. 인구의 국제 이동. 지금부터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구가 국제적인 이동을 했는지 그 사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의 국제 이동 중에서도 경제적인 목적, 돈을 잘 벌기 위한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이동한 것들을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죠. 먼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곳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자료인데요. 유럽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동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자료인데요. 알제리라든지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럽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경제적 이동입니다. 중국의 화교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시장 경제 체제가 예전에 아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중국 상인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종교적 이동도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에서 서약을 맺은 걸 들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청교도를 못 믿게 하니까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동을 했었죠. 이런 것은 종교적 이동입니다. 정치적 이동도 한번 알아보죠. 노예무역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노예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죠. 전쟁에 의해서 난민이 이동하는 것도 정치적인 이동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든 세계 여러 나라든 자기네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형태인 국내 이동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잘 일어나고 있는 인구 이동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촌향도 현상이 있습니다. 이촌향도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촌락을 이사가고 도시로 향한다는 것이죠. 즉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반대로 선진국에서 잘 일어나는 인구 이동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유턴 현상입니다. 도시로 갔었던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귀농 같은 걸 예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시기별로 인구 이동한 것을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였던 1930년대를 한번 먼저 보죠. 일제강점기에는 남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지역에서 북부 지방에 자원이 조금 나오는 광공업지역,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광복 후였던 1945년에는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과 같은 도시로 많이 인구가 이동했습니다. 6.25 전쟁, 1950년에 6.25 전쟁 때는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를 피난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부산 근처로 많이 피난을 갔습니다. 1960년대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거 아까 방금 전에 배웠었죠? 이촌양도 현상, 농촌을 이사해서 도시로 향하는 곳 서울 근처에 일자리가 많아가지고요.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요. 서울의 주변인 경기도로 오히려 인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줄었거든요. 이것을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 모두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